딸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해했거든요. 그쪽은 사돈이라 그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죠? 조심하세요. 사돈 앞에서는 친절한 척 다정한 척 하겠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사악하고 잔인한 여자라니까요. 우리 딸을 그 여자 곁에서 더 이상 머물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건 거예요. 미친 사람 같겠지만 이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은 엄마잖아요. 우리 딸이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고 아른거리겠어요. 마지막 생은 그 애를 위해 엄마 노릇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거 알지만 딸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믿기 힘든 말을 늘어놓던 그 여자는 급기야 저에게 증거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젊은 시절 바람피웠던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았던 것, 아이를 찍은 사진, 상간녀에 대해 조사했던 내용 등등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증거를 모았으면 한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문득 그 사람의 진심이 제 마음에도 전해져서 눈시울이 붉혀지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어미가 자식과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비록 보육원에 맡겼지만 어쨌든 눈에 밟혀서 다시 찾으러 왔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어쨌든 용서를 비는 것 또한 이 사람의 몫이니 일단은 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너와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무슨 일인지 대충 들었는데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너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다. 원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은 간절하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대강 이렇게 얘기했더니 며느리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뒤로 가서 빠져줬어요. 그 여자는 며느리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첫마디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자신이 버렸던 딸을 처음 마주한 그 순간을 얼마나 떠올렸을까요? 가장 먼저 건넨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라는 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에게 해줬던 말 그대로 며느리에게 해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도 별 미동 없이 묵묵히 들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숨죽여 기다린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더라고요. 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에게 며느리 바람이라도 좀 쐬게 해주라고 돈까지 찔러주며 둘을 내보낸 적도 있었어요. 태어난 후로 쭉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친모가 아니고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친모라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며느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며 유전자 검사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그 여자가 친모가 맞았다고 하네요. 이로써 확실하게 판명이 난 것이죠. 얼마 후 안사돈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끊임없이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씩씩대며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는 며느리를 보더니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조용히 해. 우리 애 깨잖아. 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엄마라는 사람이 딸이 연락이 없으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연락이 안 되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정상 아니야? 연락 좀 안 됐다고 이렇게 화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너 지금 엄마 시험하니? 내 인내심이 얼마나 되나? 테스트라도 하는 거야? 요즘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내가 말했지? 엄마는 거짓말 하는 거랑 연락 안 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걸 아는 내가 내 연락을 피해? 지금도 이것 봐. 딸 입장 난처해질 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사돈 집에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잖아. 좀 더 교양 있는 엄마가 될 순 없었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왜 항상 엄마 입장만 생각해? 아무튼 너 요즘 왜 엄마 연락 피했어? 무슨 일인데? 누구한테 연락 온 거 있어?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진 않았든? 왜?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래? 당장 사실대로 말해! 어서!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 내가 그 사람 딸이래. 그리고 엄마는 상간녀였대. 이게 말이 돼? 너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지?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야. 네 아빠 젊은 시절부터 졸졸 쫓아다니던 이상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집안에 집착하고 모함을 하더라니까. 아무튼 골치 아픈 여자니까 다시 만나지 말고 말 듣지도 마. 알았어? 엄마 머리카락 좀 뽑아줄래? 유전자 검사 좀 하게. 무슨 놈의 유전자 검사야? 그 미친 여자라는 사람이랑 유전자 검사했거든? 근데 내 친모로 나왔어. 유전자가 일치하대. 그 여자가 내 엄마래.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어. 엄마는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넌 누구 맘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 엄마 모르게 왜 그걸 했어?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왜 여태껏 나한테 숨겼어? 언젠가 친모가 내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몰랐어? 내가 혼란스러워할 거라는 걸 몰랐냐고?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놀라지 않게 배려를 해줬어야지. 숨기면 다야? 상간녀였던 걸 숨기고 본처 자식 키웠으면서 단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감정 든 적 없었어? 내가 느낀 배신감은 어떻게 할 건데?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우선이지. 너는 어떻게 네 친모가 나타났다고 홀랑 넘어가냐? 어떻게 평생을 키워준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 난 네 친모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뭐? 너는 나 아니었으면 평생 보육원에서 썩다가 인간대접 못 받고 사회에서 도태됐겠지. 내 말이 틀려? 내가 너라면 나한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이라도 하겠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어? 너 데려와서 키우자고 한 것도 나야. 네 아빠는 평생 모른 척 살자고 하는데 내가 먼저 너를 데리고 온 거라고. 네 친모는 너를 핏덩이일 때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졌어. 그래놓고 나한테 배신감을 느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부모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법이야. 너는 평생 나를 책임져야지.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 챙겨준다고 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예뻐하지도 않는 나를 왜 끝까지 책임졌고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했는지.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자신을 책임져줄 자식이 필요했던 거야. 평생 부려먹을 자식이 필요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는 거겠지?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난 너를 집에 들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너를 사랑해왔어.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나한텐 너뿐이었어.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넌 알기나 해? 그래, 뭐 지금 자식 낳아 키우고 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사랑 없이 어떻게 육아를 해?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엄마 말을 들어야지. 내가 지금 이런 취급받자고 평생 너를 위해 희생한 줄 알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엄마였다면 내 정체성 정도는 존중해줬어야지. 이제 더 이상 나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 난 내 친모를 만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는 상간녀였다며. 내가 친모 뱃속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불륜 저지르고 농락하는 잔인한 여자였다며. 그런 여자를 내가 엄마로서 존중해줘야 돼? 나도 생각할 시간 필요해.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누가 나더러 상간녀래? 그 여자가 아주 모함을 하려고 작정을 했네. 그 여자는 네 아빠랑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합친 반랑 까진 여자였다니까? 어린 나이에 만나서 임신부터 덜컥한 여자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심지어 애를 두고 도망간 여잔데? 우리 딸,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그 여자는 너를 낳아주기만 했지 평생 너를 짐짝처럼 취급한 사악한 여자야. 그런 여자한테 휘둘리면 네 인생 낭비할 거야? 네가 여태껏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전부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해?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네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여자 밑에서 자랐어 봐. 어디서 구걸이나 하고 다녔겠지. 내가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잖아.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여태껏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 네 선택을 존중한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왜 자꾸 나를 옥죄는 건데? 나 여태껏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한 거 알아? 난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어. 친모 밑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못 자랐겠지. 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랐겠지. 엄마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난 엄마가 상간녀 출신이었다는 것 자체가 실망이고 혐오스러워. 그래서 피했던 거야. 됐어? 남의 자리 빼앗고 그 자리가 원래 자기의 것인 양 유세 부리고 살았던 거잖아. 일말의 반성 없이 그렇게 당연한 것인 양 누리고 살았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어야지. 전후 사정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한테 그딴 말 하지 마! 너 지금 나랑 연 끊으려고 작정했어?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끊기 힘든 게 천륜이야.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무시할 거면 여태껏 키운 값 내놔. 입양한 부모 중 그 누구도 자식한테 키운 값 달라고 화내진 않아. 엄마는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슨 투자 대상이야?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투자금 회수하듯이 화를 내는 건 대체 무슨 경우야? 아, 이제 알겠네. 엄마는 두려웠던 거야. 늙고 힘들 때 딸이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먹여 살려주고 봉양해줘야 하는데 친모가 나타나서 고생과 노력 없이 채갈까봐 걱정됐던 거겠지. 나 여태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착한 딸로 열심히 살아왔거든? 이젠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나 여태껏 잘해왔잖아. 이만하면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키움값 그래 줄게. 주면 되잖아. 얼마 주면 되는데? 그 돈 주면 먹고 떨어질래? 그래 주면 나야 고맙고. 나도 과거 세탁하면서 엄마인 척 살아온 인간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 나가! 며느리가 소리를 지른 순간 분위기는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항상 온순하고 착하던 며느리가 화가 난 모습을 보니 사태가 심각하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더니 안사돈은 화가 났는지 몇 번 더 소리를 질러대다가 결국엔 울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본다면 얼마나 원통하시겠냐. 분명 후회한다.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하더니 결국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안사돈은 며느리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움을 모른다며 며느리를 실컷 원망만 하다가 돌아갔죠.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저도 정말 안사돈에게 엄청 실망했네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아주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를 하며 가정사에 문제까지 생기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친정어머니랑 연 끊을까 봐요. 왜? 도저히 안 되겠어? 네. 타협점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아서요. 저는 그냥 이유를 듣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거절하고 화만 내셔서요. 제가 바란 건 과거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딱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엄만 계속 숨기기만 하네요. 저를 원망하고 괘씸하게만 생각하는 엄마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젠 지쳤어요. 완전히 연을 끊긴 좀 힘들어도 조금씩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래야 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여태껏 친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친모라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지내고 그냥 가끔씩 연락만 좀 하고 있어요. 그쪽도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미안하대요.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누구를 진짜 할머니라고 말해야 혼동이 없을지. 일단 지금은 네 몸부터 생각해. 잠 한숨도 못 자고 스트레스만 받았잖아. 누가 진짜든 가짜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너가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지.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묻고 싶어요. 대체 왜 그랬냐고. 아버지도 저를 여태껏 속인 거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두 분 다 저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는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태껏 키워준 친정엄마와 연을 끊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만 며느리는 이번 일로 안사돈에게 큰 실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차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 부부의 합가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손주가 자라는 걸 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물론 육아를 함께 한다는 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뭐 언제 이렇게 손주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볼 수 있을 때 마음껏 봐야죠. 손주가 어느 정도 자라고 어린이집에 등원할 나이가 됐을 땐 안사돈도 연락이 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주는데 멀리서 저를 사돈하며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안사돈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겉모습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더 수수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엔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여름에도 모피옷을 입을 정도로 멋쟁이였거든요. 제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달려와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우리 손주 여기 어린이집 다닌다면서요? 많이 컸나요? 우리 딸은 잘 지내나요? 네, 저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사돈은 잘 지내세요?
딸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대꾸조차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돈이 잘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며느리의 입장을 존중하는 편이라서요. 사돈도 부모잖아요. 그러면 부모인 제 마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애지중지 키운 딸이랑 연락조차 할 수 없는데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사돈, 주제 넘은 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좀 기다려주세요. 그 정도는 부모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딸한테 이 말만 전해줘요. 네 엄마 지금 돈 없어서 집까지 잃게 생겼다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지금이라도 직접 찾아오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사돈,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이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며느리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자마자 용돈 요구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생활비 받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도 딸 덕분에 얻은 거라면서요. 저라면 고맙고 미안해서 돈 달라는 얘기 절대로 못 꺼내요. 딸이 무슨 황금알을 낳은 거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혹사를 시키셨어요? 애가 오죽하면 자기를 키워준 엄마 연락을 안 받겠어요? 현명하고 착한 애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후회할 줄도 아셔야지. 왜 자꾸 끈질기게 딸을 못살게 굴어요? 이젠 며느리 제 딸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손주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기 사돈, 사실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전 정말 우리 딸밖에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걔 딱 하나 남더라고요. 우리 딸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요? 사돈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아들이 갑자기 연을 끊자고 해버리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사돈이랑 저 나름대로 잘 어울리고 절친한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언제 친했나요? 금시초문이네요. 언제는 귀한 손주 제가 맡으면 부정 탄다고 면박 주셨잖아요.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해서 손주만 쏙 빼갔잖아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손주를 너무 애지중지 키우느라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화 푸세요. 나쁜 마음 없었어요. 제가 원래 좀 불같은 성격이라 그래요. 갓난아기 몰래 훔쳐가는 게 습관인가 보죠? 아무튼 저는 사돈이랑 마주치는 거 불쾌하고 그런 식으로 무례한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이랑은 저도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네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딱 안싸돈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도 알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안싸돈은 죽어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듯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며느리는 아직까지 안싸돈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뿐인 딸까지 연을 끊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심지어 애지중지 옆에 끼고 살던 손주까지 못 보게 생겼잖아요. 정말 인생이라는 건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안싸돈의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뒤로 또 몇 번 안싸돈은 저와 제 아들에게 번갈아가며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제발 손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저더러 아이를 데리고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건 못하겠다며 거절했네요. 저도 사실 안사돈을 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탁을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며느리의 친모인 그분은 가끔씩 저희 집에 방문하시곤 합니다. 지금은 아직 며느리와 어색한 사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대화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고맙습니다. 제 딸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며 계속 뭔가를 챙겨주셨어요. 그분의 인생도 참 순탄치 않았더라고요. 배신을 당한 이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쭉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오셨고 그 사이에 사기도 몇 번 당해서 인생 자체가 무너질 뻔했지만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딸을 생각하며 의지를 놓지 않고 버텼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는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제 며느리의 인생만큼 굴곡진 사연을 가진 분들도 이곳에 많이 계시겠죠? 힘든 날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일을 위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더 많을 겁니다.